다음은 상호 연결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호 연결망 구조를 알아보고요. 정적 상호 연결망과 동적 상호 연결망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 프로세서, 다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또는 노드들을 연결하는 연결망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결망을 분류하는 기준은 동기화 방식, 그리고 데이터 교환 방식, 제어 방식, 그리고 연결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기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전역 클락 사용 여부에 따라서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교환 방식에 따라서 회선 교환 방식인지 패킷 교환 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며 노드 사이에 물리적 통신 경로를 설정한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긴 메시지의 간헐적 교환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패킷 교환, 즉 패킷 스위칭 방식은 물리적 경로 설정 없이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분할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의 반복적 교환에 적합한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방식에 따라서 연결망을 분류하면 중앙 집중식과 분산 제어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중앙 집중식은 중앙 제어기가 메시지 교환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산 제어식은 연결망에 연결된 프로세서 또는 노드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메시지 전송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결 형태에 따라서 연결망을 분류하면요, 먼저 토폴로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는 노드 사이의 연결 방식을 말하는데 이 토폴로지가 정적이냐 동적이냐에 따라서 정적 토폴로지, 동적 토폴로지 또는 동적 토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정적 토폴로지는 노드 연결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구성이 불가하고요, 전용 링크를 사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동적 토폴로지는 노드 연결이 유동적이어서 토폴로지의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해서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적 상호 연결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상호 연결망은 노드 사이가 직접 연결되고 연결이 고정된 형태를 말합니다. 연결 형태의 구분은 노드의 디그리와 연결망의 다이아미터에 따라 구분합니다. 노드의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노드에 연결된 링크 수를 말하고요. 연결망의 다이아미터라고 하는 것은 송수신 노드 사이에 최단 연결에 소요되는 링크 수를 말합니다. 이 연결망의 다이아미터는 연결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걸리는 지연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정적 연결망에서 1차원 토폴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차원 토폴로지는 선형 배열 구조로 n개의 노드가 순차적으로 1차원적으로 배열된 연결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그림과 같이 1차원적으로 쭉 1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배열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 통신 시간이 가장 길고요. 구조는 단순하겠습니다. 버스 구조에 비해서 동시성이 높지만은 노드 수가 증가하면 평균 통신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적 통신망 구조의 2차원 토폴로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원 토폴로지는 노드들을 2차원적으로 연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링 구조, 트리 구조, 메쉬, 스타 구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 구조는 이와 같이 링 형태로 노드들을 연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연 시간이 길고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리 구조는 노드로부터 이렇게, 이건 바이너리 트리 구조인데 이와 같이 트리 형태로 연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트리 구조의 문제점은 루트에 가까운, 이거는 리프라고 하고요, 이건 루트라고 하는데 루트에 가까울수록 트래픽이 집중되게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트래픽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메쉬 구조는 모든 노드들을 상호 연결한 구조로, 이 메쉬 구조는 연결성은 뛰어난 반면에 연결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타 구조는 중앙 노드와 포인트로 연결된 구조를 말합니다. 이 역시 중앙 노드에 트래픽이 집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차원 토폴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차원 토폴로지는 노드들을 다차원적으로 연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러스 구조와 큐브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토러스 구조는 메쉬 구조와 링 구조를 합친 구조가 되겠습니다. 토러스 구조 2차원 2D 토러스와 3D 토러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러스 구조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가로축 방향, 그 다음에 세로축 방향을 이렇게 연결한 구조를 말합니다. 토러스 형태가 되겠죠. 다음은 3D 토러스는 X, Y, G축으로 상호 연결된 겁니다. X축과 Y축, 그 다음에 G방향. 여기서는 그림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입체 방향이 되겠죠. G방향으로 연결된 구조를 3D 토러스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다차원 토폴로지의 또 다른 구조는 큐브 구조입니다. 노드를 3차원으로 배치한 구조인데요. 이게 3차원 큐브 구조고요. 이게 4차원 큐브 구조입니다. 4차원 큐브 구조는 3차원 큐브 구조를 확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적 상호 연결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상호 연결망은 노드 사이의 데이터 경로가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말합니다. 동적 상호 연결망은 노드 사이의 데이터 경로에 대한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적 상호 연결망을 상호 연결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버스 기반 연결망과 스위치 기반 연결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스 기반 연결망은 간단하고 저비용이지만은 버스 공유에 따른 충돌 발생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위치 기반 연결망은 높은 연결성을 보장하지만은 대신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는 버스 기반 연결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기반 연결망 구조는 다중버스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버스를 사용해서 독립적인 통신 채널을 확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세서와 메모리 모듈들이, 기억장치 모듈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여러 개의 버스를 사용해서 서로 연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버스의 버스상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서나 메모리는 데이터 전송을 한 페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각 버스마다 하나의 데이터 트랜스퍼가 가능하니까 n개의 트랜스퍼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중버스의 버스의 개수가 곧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버스 개수가 늘으면 늘수록 동시 전송이 가능한 경로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버스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버스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유닛이 이렇게 물려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이 버스 라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하나에 대해서는 한 번의 트랜스퍼밖에 못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 컴포넌트 사이에 동시에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버스를 여러 개를 가져가는 다중버스 구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기반 연결망은 크로스바 스위치를 사용한 연결망입니다. 즉 교차점의 스위칭 소자를 사용해서 상호 연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통신 경로의 경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은 네트워크 비용이 아주 크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세서와 메모리 모듈을 2차원으로 배열해 놓고 서로 매트릭스 형태로 놓고 이 교차점에 크로스바 스위치를 두는 겁니다. 따라서 이 메모리와 이 프로세서를 연결할 경우는 이와 같은 교차점 이게 이네이블 되고요. 이 메모리와 이 프로세서가 연결될 경우는 여기를 이네이블 시키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다 보면은 프로세서가 4개가 있으면 경로가 4개가 있고 각 경로마다 크로스바 스위치가 4개씩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경로 조합은 메쉬 형태로 풀로 가져갈 수가 있지만은 풀매치가 가능하지만은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패스는 이와 같이 이 경우에는 한 4개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버스 기반 연결망은 계층 버스 구조입니다. 버스의 특성, 즉 통신 속도에 따라 버스를 계층 구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이와 같이 시스템 버스가 있고 시스템 버스에 각각 지역 버스들이 이렇게 나눠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이 각 컴포넌트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프로세서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잠깐 로컬 버스를 사용하게 되고 지역 버스를 사용하게 되고 시스템 버스 제어기를 통해서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IO 프로세서와 IO 프로세서의 로컬 메모리가 서로 지역 버스로 연결되어 있고 이 지역 버스가 시스템 버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시스템 버스 제어기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서 2도 자기의 로컬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이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통신하게 되고 시스템 버스 연결을 위해서는 시스템 버스 제어기를 통해서 연결해야만 됩니다. 이 시스템 버스에서는 이와 같이 시스템 버스 제어기를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서 1과 IO 프로세서가 연결된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기억 장치는 시스템 버스에 직접 연결해서 이런 프로세서들, 즉 IO 프로세서나 프로세서들이 직접 이 공유 장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스위치 기반 연결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치 기반 연결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스위칭 소자를 사용한 연결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메가 네트워크인데요. 다단계 스위치를 사용한 연결망으로 다단계 스위치를 사용해서 연결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연결은 슈플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8x8 오메가 네트워크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0, 1,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구성은 2의 n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x8이기 때문에 2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3개입니다. 16x16인 경우에는 2의 4승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인풋 단자와 출력 단자가 애니컨비니언스 풀 셔플링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지 사이의 연결은 포트 아이디를 로테이터 레프트 한 것과 동일합니다.